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법과 작문비 현경쌤의 비문학 독서 원격 수업 7번째 시간입니다. 저작권법 관련 사항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이 화면에 두 번째 적혀 있는 사항 보시면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2020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마칠 때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꼭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문제지 준비해 달라고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요. 2020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16번에서 21번 지문을 해설할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문제 중에서 비문학 중에서도 특히 16번에서 21번 지문이 어려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16번부터 21번 지문에 지금 바로 문단번호와 문장번호를 붙여주세요. 자,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6쪽에 있는 16번부터 21번 지문 시작할게요. 이 지문에 딸린 문제 중 16번과 21번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선생님은 17번부터 20번까지 4개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글가의 1문단부터 갑니다. 자, 1문단. 호펠드는 권리 개념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추론이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X가 상대방 Y에 대하여 무언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라는 진술이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 기본 범주들로 살펴 권리 개념을 이해해야 권리자 X와 그 상대방 Y의 지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그렇다면 이 글가에서 앞으로 나오는 X는 권리자인 거고요. Y는 상대방인 겁니다. C문장, 권리의 기본 범주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 글가는 권리의 기본 범주에 대한 글인 것이죠. 이 문단으로 갑니다. 이 문단의 A 문장, 첫째, 청구권이다. 이는 Y가 X에게, 자, Y는 상대방이에요. 그리고 X가 권리자예요. Y가 X에게 A라는 행위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X는 권리자인 X는 상대방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호펠드는 청구가 논리적으로 언제나 의무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보았대요. 청구가 의무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보았대요. 대응 관계를 이룬다, 서로 짝을 이룬다. 가령 X는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졌는데 Y에게 X를 폭행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권리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로서의 권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혹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일련의 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청구, 의무, 대응한다는 거죠. 네, 여기 있죠. 호펠드는 청구가 논리적으로 언제나 의무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또한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면 권리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단에서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문단 둘째 자유권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네모칸이 쳐져 있고요. 이 네모칸 쳐진 자유권에 대한 문제가 바로 18번 문제고요. 따라서 이 자유권에 관련된 3문단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자, 이는 자유권은 X가 권리권자죠. X가 상대방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 즉 X가 Y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면 이는 무슨 뜻이냐면 X는 Y에 대하여 A를 행하지 않거나 행할 법적 자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의무가 없다. 법적 의무가 없다. 법적 자유가 있다.
없다는 뜻이래요.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적 자유가 있다는 거랑 같은 말이래요. 자, 이 권리의 특징은, 자, 여기 좀 밑줄도 그을게요. 의무가 없다면 자유가 있다. 또 이 권리, 자유권의 특징은 의무의 부정에 있다. 왜냐하면 자유가 있다는 것, 자유권이 있다는 건 의무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가령 A를 행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A를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의무가 없다, 자유가 있다. 같은 말이다라고요. 자, 이때 상대방인 Y는요. X에 대해서 X가 A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Y는 X에 대하여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즉 권리자의 상대방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권리자에 대해서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대요. 자, 이처럼 자유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의 청구권 없음과 대응관계에 있대요.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청구권이 튀어나왔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산문단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의무가 없다는 것임을 확인했죠. 그런데 이 문단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이 문단에서 분명 우리 뭐라고 확인했냐면 의무가 있다는 것은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C문장 청구가 논리적으로 언제나 의무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보았대요. 자, 자유권, 자유가 있다,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의무가 없다? 그럼 청구권도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단, 이 내용까지 연결이 되어서 바로 여기에 자유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의 청구권 없음과 대응 관계에 있다고 한 거예요. 자, 여기 청구권 없음과 자유로서의 권리는 대응 관계에 있다. 서로 짝을 이룬다. 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이 자유권에 대한 18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죠. 자, 18번 가의 자유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선택지 1번 만일 내가 담 너머 이웃의 건물을 구경할 권리가 있다면 즉 구경할 자유가 있다면, 자유로서의 권리가 있다면 그 이웃은 내가 구경하지 못하도록 담을 높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자유로서의 권리이다? 그런데요. 여기 산문단에 F문장 아까 확인했잖아요. 권리자의 상대방은 권리 행사를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방해할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1번 틀린 말이겠고요. 2번 만일 나와 친구가 길가에 낙엽을 보았을 때 내가 낙엽을 주울 권리가 있다면 나에게 그런 자유로서의 권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낙엽을 주울 수 없다? 는 것이 자유로서의 권리이다? 근데 이번의 사례에 들어맞는 진술은 본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3번 볼게요. 만일 내가 내 자동차를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나에게 내 자동차를 빌릴 수 없다는 것이 자유로서의 권리이다. 이 역시 이 사례에 들어맞는 진술 본문에서 찾지 못하겠어요. 자, 18번에 3번도 적절하지 못하고요. 선택지 4번 볼게요. 만일 내가 이웃의 가게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면, 그러한 자유권이 있다면 그 이웃은 내가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즉, 산문단의 F문장에 나왔던 바로 그 내용이죠. 권리자의 상대방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산문단의 F문장에 들어맞지요? 그것이 자유로서의 권리이다. 맞는 말이네. 적절하네요. 18번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선택지의 근거 문장을 찾는다면 산문단의 이 문장 Y는 상대방이죠. X, 권리자가 A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또한 F문장까지 권리자의 상대방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이 3문단의 이 문장과 3문단의 F문장을 근거로 해서 4번 선택지 적절한 말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선택지 볼게요.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옷 입을 권리가 있다면 타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옷 입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고요? 조금 전에 본 그 3문단의 이 문장, 3문단의 F문장에 따르면 권리자의 상대방,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이러한 본문의 내용에 의거할 때 선택지 5번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렇게 해서 18번에 4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이어갑니다. 자, 호펠드가 이야기한 권리의 기본 범주 첫째가 청구권이었고요. 둘째가 자유권이었고요. 이제 4문단 셋째, 권능으로서의 권리이다 라고 했네요. 권능으로서의 권리. 자, 이는 권리자 X가 상대방 Y에게 법적 효과 C를 야기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X는 Y에게 효과 C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권능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신 또는 타인의 법률 관계를 창출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킨대요. 자, 권능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신 또는 타인의 법률 관계를 창출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개념을 설명해 놨네요. 가령 소송할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권능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은 이 경우 권리자가 X고 상대방이 Y니까요. 이 경우 Y는 상대방은 권능을 가진 자, 권능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권리자 X의 처분 아래에 놓인 상태에 있다 라고 이렇게 간략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왼쪽에. 자, 그리고 이제 5문단으로 가면 넷째, 면제권이다. 이는 X에게, 권리자 X에게 C라는 효과를 야기할 법적 권능이 상대방 Y에게 없다면, 이를 다시 얘기하자면 상대방 Y가 X, 권리자 X에 대해서 권능을 지니지 않는다면 X는 Y에 대하여 C라는 법적 효과에 대해서 법적 면제를 지닌다, 즉 면제권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다시 말해 Y가 X와 관련하여 법률 관계를 형성, 변결, 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 B문장. 면제로서의 권리는, 이 면제로서의 권리는요, 상대방이 그러한 처분을 할 권능 없음과 면제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의 권능 없음과 대응 관계에 있대요. 대응, 즉 짝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면제권의 부정은요. 면제권의 부정. 면제권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권능을 가진 자의 처분 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한대요. 만약 X가 Y에 대하여 면제권이 없다면 X는 Y의 처분 아래 놓인다는 얘기가 된대요. 가령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토지가 처분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호펠드가 얘기한 권리의 기본 범주 이야기였어요. 이제 글 나로 가겠습니다. 1문단의 A문장. 근대 이후 개인의 권리가 중시되자 법 철학은 권리의 근본적 성격을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에 의한 선택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놓고 지속적으로 논쟁해 왔대요. 각각 의사설과 이익설로 불리는 두 입장은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견해를 달리한대요. 자, 그러면 글 나는요,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사설과 이익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글이 되겠네요. 이 문단으로 갑니다. 우선 의사설을 먼저 다뤄요. 의사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법률 관계 속에서 그 무언가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래요. 자, 의사설을 지지한 하트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17번 문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17번 문제 1번, 2번, 3번 선택지가 하트 관련 내용이었죠. 하트는 권리란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하트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바로 19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19번에 2번 선택지 보세요. 의사설은 권리의 본질을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바로 방금 본 이 문단 당연히 나의 이 문단이겠죠. 이 문단 C 문장에 따라서 맞는 말인 거 벌써 확인이 되었고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자, 나의 이 문단 하던 중이었어요. 자, C 문장 다시 봐요. 그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대요. 바로 여기서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나의 하트와 라즈의 입장에서 기억이 뭐였습니까? 기억은 글가의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기억. Y가 X에게 A라는 행위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Y는 상대방 Y에 대하여 X는 상대방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기억을 하트와 라즈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였고, 우리는 지금 하트에 대해서 읽었으니까 이 17번에 1번, 2번, 3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선 17번의 1번 선택지. 자, X가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X는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선생님이 표시한 이 괄호 모양 보이세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다 눈치챘을 거예요, 벌써. X가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말은 바로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X에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얘기겠죠. 그리고 X는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X가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바로 여기 X는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글 나의 이 문단 C 문장에 부합하는 내용이죠. 17번에 1번 선택지 맞는 말. 그 다음에 17번에 2번 볼까요? Y가 X에 대하여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한다면 X는 자신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잠시 여기서 이 문단의 C 문장, 글 나의 이 문단의 C 문장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그는 하트입니다. 그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았대요. 그런데 보세요. X가 Y에 대해서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하는 것 역시도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 X의 선택이잖아요. 그쵸? 즉, 의무 이행 요청을 상대방의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하는 것 역시도 상대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에 속하고 권리자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도 권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한 글 가의 4문단의 C문장 보면 권능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신 또는 타인의 법률 관계를 창출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리킨대요. 자, 법률 관계,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힘 역시도 권능에 해당해요. 따라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하는 것 역시도 권능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17번의 2번 선택지 적절하지가 못해요. 이렇게 해서 17번의 답은 2번이라는 게 나왔고요. 자, 17번의 3번 선택지. X가 권리자라면 X는 Y의 의무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이거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17번의 3번 선택지 맞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나 글의 이 문단의 C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단의 C문장. 하트는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봤대요. 권리자는요.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X가 권리자라면 17번의 3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권리자라면 그 권리자는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을 면제할 수도 있겠죠. 면제하는 것 역시 의무의 이행을 면제하는 것 역시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하는 한 방식에 속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17번의 선택지 중에서 풀 수 있는 부분부터 봤고요. 이제 3문단으로 갑니다. 글 나의 3문단으로 가면요. 의사설은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 곧 의사설은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자가 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대요. 가령 사람이 동물 보호 의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동물이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동물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설은 권리 주체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까지 읽고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에 3번 선택지부터 봐요. 의사설, 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을 갖춘 자만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금 읽은 3문단의 A 문장과 D 문장에 따라서 맞는 말인 거 확인되죠. 자, 여기서 이 1, 2, 3, 4, 5번 선택지와 관련된 선생님이 이 근거 문장을 적는데 이건 다 글 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글 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글 가가 아니라. 자, 다시 19번의 1번 선택지도 볼까요? 의사설은 의무가 있는 곳에는 권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거 글 나의 3문단 A 문장부터 D 문장까지를 보면 적절하지 못합니다. 여기 나의 3문단 다시 한 번만 좀 보면요. 자,
의사설에서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의사설은 권리 주체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가령 동물 보호 의무를 사람이 가져요. 그럼 동물 보호 의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이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동물은 권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설에 따르면. 그렇다면 가령 동물 보호 의무의 경우 의무는 있는데 권리자는 존재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19번에 1번 권리자 의사설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3문단의 A 문장부터 D 문장까지를 근거로 보건대 그 나의 내용에 부합하지가 않지요.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나와 관련해서 의사설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들부터 해결을 했고 그 와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밝혀졌죠. 19번에 1번 답은 나오긴 이미 나왔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어서 갑니다. 편의상 3문단의 2문장, F문장 뛰어넘어서 바로 4문단으로 갈게요. 이제부터는 이익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익설의 기본적 입장은 권리란 이익이며 법이 부과하는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의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권리가 없다고 본대요. 그리고 이익설을 주장하는 누구? 라즈라는 사람이 이익설을 주장했어요. 자, 여기까지 읽고 해결할 수 있는 것 17번 보겠습니다. 17번에 라즈 X의 이익이 곧 권리이므로 Y의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X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방금 읽은 4문단에 물론 글 나의 4문단이죠. 나 글의 4문단에 A문장, B문장을 근거로 했을 때 17번에 4번 선택지 맞는 말인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넘어가요. 자, 4문단에 글 나의 4문단 C문장 이익설을 주장한 라즈는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논리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즉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19번에 4번 보세요. 이익설은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방금 읽은 글 나의 4문단의 D문장에 따라 19번에 4번 맞는 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본문 계속 이어갑니다. 이 문장.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여기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일 때 비로소 그 이익은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보았대요. 일단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넘어가요. F. 호펠드식으로 말한다면 법이 개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그 중요도나 특성에 따라 청구권, 자유권, 권능 또는 면제권의 형식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읽고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에 5번 선택지 X의 이익이 Y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한 것일 때 X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조금 전에 밑줄 그은 글 나의 4문단 2문장 내용을 근거로 할 때 라즈의 입장에 부합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번에 5번도 적절한 내용이라는 거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7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거 확실히 다 확인이 된 거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문단, 글 나의 오문단 보겠습니다. 이익설의 난점으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들 수 있다. 가령 갑이 을과 계약하며 병에게 꽃을 배달해달라고 했다고 하자. 이익 수혜자는 병이지만 권리자는 계약을 체결한 갑이다. 쉽게 말해 을의 의무 이행에 관한 권능을 가진 사람은 병이 아니라 갑이다. 그래서 이익설은 이익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자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F문장 또한 자, 이익설은 권리가 실현하려는 이익과 그에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해야 할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은 어디에 관련되냐면 19번의 5번 선택지 보세요. 이익설 권리가 실현하려는 이익과 그에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해야 할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방금 읽은 글 나의 오문단의 F문장에 따르면 19번의 5번 선택지 맞는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19번에 1번이 답이 확실하고 나머지 2, 3, 4, 5번은 적절한 내용이구나 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에 17번 해결했고요. 18번도 해결했고요. 19번도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문제는 20번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 언론 출판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그렇다면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권리자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국민이겠죠. 이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얻는 이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누구의 권능에게도 지배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 자신에게 부여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남에게 넘겨줄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에 부과된 의무를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답니다. 자, 우선 1번 선택지부터 보죠. 호펠드라면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의 권능 아래에 있지 않아 가를 면제권으로 설명할 것이고, 자, 여기까지만 끊어서 우선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봅시다. 자, 언론 출판의 자유가 국가의 권능 아래에 있지 않다고 나와 있는지 볼게요. 보기에서 보면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누구의 권능에게도 지배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고,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호펠드라면 가를 언론 출판의 자유를 면제권으로 설명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면제권 나온 데 봐야죠. 호펠드가 얘기한 이 권리의 기본 범주 중 면제권에서요. 여기 우리 메모해놨잖아요. 면제권은, 면제로서의 권리는, 여기 D문장. 면제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이 그러한 처분을 할 권능 없음과 대응 관계에 있다. 라는 거 우리 이미 파악했었어요. 그렇다면 방금 읽은 오문단의 이 오문단이라는 것은 글가죠. 글가의 오문단의 D문장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언론 출판의 자유의 권리자는 국민인데요. 상대자인 국가는요. 권능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권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자인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면제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방금 읽은 오문단의 D문장을 근거로 할 때 이 선택지 1번의 앞부분 맞는 말이고요.
뒷부분 볼게요. 하트라면 국민이 국가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가를 권리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자, 여기 밑줄 그은데 보면요. 국민은 국가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에 부과된 의무를 이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대요. 즉 국민이 국가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자, 보기의 내용에 부합해요. 그리고 글 나에서 보면 하트는요.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대요. 즉 국가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고 보기에 나와 있어요. 즉 법은 국가의 의무 이행 여부,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국민에게 부여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국민은 이 경우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하겠죠. 하트라면. 자, 방금 읽은 글 나에 이 문단 시 문장을 근거로 해서 이 뒷부분도 맞는 말이에요.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 이미 답은 나온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2, 3, 4, 5번이 어떤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지 하나씩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택지 2번 호펠드라면 국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권능이 없어 가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할 거라고요? 아니죠. 자, 다시 보세요. 다시 어디 보시냐면 글 가에 자, 4문단에 시문장에 권능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권능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신 또는 타인의 법률 관계를 창출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보기에서요.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누구의 권능에도 언론 출판의 자유는 지배받지 않고 또한 국민, 언론 출판의 자유의 권리자라 할 수 있는 이 국민도 국가가 이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에 부과된 의무를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고 했어요. 즉 국민도 조금 전에 본 사문단 C문장에 나온 그 권능을 갖지를 못한 거죠. 따라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호펠드에 따르자면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 부분에서 틀렸으니까 선택지 2번 틀린 말이겠죠. 뒷부분도 볼게요. 라즈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국민이 갖게 되어 가는 권리로서 승인된다고 말할 것이다. 자, 글 나의 4문단의 A 문장 한번 봐요. 글 나의 4문단의 A 문장을 보면 이익설의 기본적인 입장, 권리란 이익이고요. 법이 부과하는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나 권리를 갖는다. 이게 이익설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 뒷부분 라즈는 이익설을 주장했고 요거 이익설에 부합하는 내용이니까 이 뒷부분은 맞는 말이네요. 뒷부분은 맞는 말, 앞부분은 틀린 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선택지 2번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자, 선택지 3번으로 가겠습니다. 호펠드라면 가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로서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능이 없어 가를 면제권으로 설명할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요. 글 가에서 면제권 면제권은 면제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이 그러한 처분을 할 권능 없음과 대응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보기에서 보면요. 국가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권능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보기에
나와 있죠. 국가를 비롯해 다른 누구의 권능에게도 언론 출판의 자유 지배받지 않으니까. 국가에게 권능이 없기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국가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면제권을 갖는 것이에요. 즉 호펠드라면 가를 면제권으로 설명하긴 할 겁니다. 면제권은 상대방의 권능 없음과 짝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면제권은 국민이, 권리자인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그 면제권을 지닌다는 것은 상대방인 국가, 상대방이 여기서 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국가가 좌지우지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면제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이 아니고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즉 호펠드라면 가를 면제권으로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1번에 나온 것처럼 국가가 권능이 없어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어떤지 볼게요. 하트라면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의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는 권리로서 승인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요. 국가의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권리로서 승인된다. 이 내용은 본문 보세요. 본문에 나의 4문단에 이 문장 보시면요. 누군가의 어떤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일 때 비로소 그 이익은 권리로서 인정된다. 이거 누구의 견해였어요? 라즈의 견해였죠. 따라서 여기 하트가 아니고 라즈가 돼야 돼요. 이 뒷부분 틀린 말 전체적으로 선택지 3번 틀린 말이 되고요. 자, 선택지 4번 볼게요. 어느 누구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건 이제 보기에 나온 내용인데, 그래, 누구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언론 출판의 자유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한다고요? 아니, 왜? 자, 어느 누구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는데 왜 권능으로서의 권리? 네, 틀렸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하트라면, 자, 하트는요, 의사서를 지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어느 누구나 누려야 할 이익에 해당하며 그래서 국민 모두가 권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권리란 이익이며 법이 부과하는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이 부분은 이익의 관점에서 권리를 설명하는 이익설에 해당하죠. 그리고 하트는요, 의사설을 지지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도 틀린 말이 되고요. 자, 마지막 선택지 5번입니다. 호펠드라면 가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나 면제권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호펠드라면 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로는 설명하지 않고 면제권으로 설명하겠죠. 권능으로서의 권리, 면제권 이 둘 중에서 면제권으로만 설명을 하겠죠. 호펠드라면. 그 다음 그래서 이 앞부분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즈라면 권리자, 언론 출판의 자유의 권리자는 국민이겠죠. 그러면 언론 출판의 자유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익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역시 국민일 텐데요. 라즈라면 권리자와 이익의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를 자신의 권리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거라고요. 아니 왜요? 이렇게 볼 근거가 없죠. 이 언론 출판의 자유의 권리자도 국민이라 할 수 있고 그 이익의 수혜자도 국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혜자가 이 언론 출판의 자유의 권리자와 이익의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도 틀린 말. 이렇게 해서 선택지 5번 적절하지 않은 말이에요. 자, 20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도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자, 20번에 답 1번이라는 거 확인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국연합학력평가 16번에서 21번 지문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준비물 안내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수능 완성 국어 책 준비하시고요. 또한 1학기 때 공부했던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이 책도 준비해 주세요. 수능 완성 국어와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둘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